일요일 날 갑자기 안철수가 그 기자회견 한다 그래갖고 씨발 단일화 그거 하려나 보다. 왜냐하면 네. 보통 이제 기자회견이라는 게 예정돼 있는 기자회견이 있고 갑자기 하는 거였는데 갑작스럽게 그렇죠.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근데 웬걸 단일화 논의는 끝났다. 더 이상 단일화 이야기 하지 않겠다. 괜히 쫄았잖아. 네. 나는 진짜 그 12시 반인가 12시 40분쯤인가 그 공지가 올라왔잖아요.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새로 고침 계속 누르면서 이 얘가 무슨 말을 할까 싶어가지고 너무 쫄았어요. 윤석열하고 그 안철수하고 그 2시간 전에 서로 통화를 했다고 하죠. 지난주랑 맥락이 똑같아. 장례식장에 윤석열이 가서 20분 동안 단둘이 만나잖아요. 덕대를 하잖아. 그리고 그 후에 이재명 후보도 한 20분 정도 덕대를 해. 네. 윤석열이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 내용은 결정적인 게 있는 것 같아. 갑작스럽게 뭔가 발표한다는 건 윤석열이 안 후보님 양보하십시오 같은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마지막 꼭지를 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난주에 뭐 MBS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윤석열이 너무 압도적으로 나오니까 네. 윤석열 쪽에서는 배가 불렀다. 그러니까 이따가 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단일화라고 하는 변수를 남겨두고 단일화를 계속 묻는 여론조사를 해왔던 부분들이 예. 자꾸 민주당 지지층이 전화를 끊게 만드는 요소 작동을 한 것처럼 지금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여기서 만약에 안철수가 단일화를 더 나가면 그건 사람도 아니겠지. 물론 여지는 남아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같은 뉘앙스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더라고요. 그 이슈를 계속 끌고 가서 안철수 매기는 거예요. 진짜로 단일화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안철수를 바꿔가겠다는 전략을 그대로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철수 입장에서는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말을 한 거야. 양보하시라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전화 통화로 너 정말 나의 어퍼컷을 맞아 볼 테요. 뭐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백기투항 하시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조롱이 선을 좀 넘었다 이런 맞아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저렇게 나올 줄 몰랐다고 당혹 분노한다는 분위기. 생각보다 이거 굉장히 큰 이슈예요. 왜냐하면 설사 이재명 후보랑 둘이 박빙이어도 단일화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그 카드를 남겨두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완전 사라지는. 특히나 이제 단일화 한다고 하더라도 안철수를 지지하는 그 8%, 10%의 그 모든 표가 오로지 100%다 윤석열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가봤자 50%, 뭐 보통 40% 정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단일화를 하더라도 단일화 효과가 크지 않은 이벤트에서 이게 자꾸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윤석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준석한테 맡겨놓고 사실은 안철수를 밟고 갈 생각이었다. 이렇게 보면 정확히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준석한테 이제 이준석이 그 단일화가 깨지고 나니까 엄청난 조롱을 뭐 고인 모독하고 패린적 발언을 해서 굉장히 비난이 쏟아졌는데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준석이 방송 나와서 했던 바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면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들어가기 전에 유서 써놓고 하십니까? 그 들어가기 전에 유서 써놓고 하십니까? 뭐예요? 왜 서? 좀 다시. 국민의당 측에서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겠다 그러거든요. 네. 이게 좀 제가 듣기엔 말이 안 되는 게 고인이 갑자기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유지를 어디서 확인합니까? 아니 그러면 국민의당의 유세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들어가기 전에 유서 써놓고 하십니까? 그 들어가기 전에 유서 써놓고 하십니까? 예. 이런 인간성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유지라는 말이 이게 유서를 써놔야만 유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 그 사람이 지향했던 바 이게 이제 유지인 거고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작성하는 거는 유서죠.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말장난. 그 말과 말 사이에 굉장히 애매한
그 의미 규정의 그 틈새를 딱 집어내가지고 그걸로 말장난하는 걸 굉장히 잘하고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해서는 안 될 걸 건드린 거죠. 그 점도 심하게 건드렸지. 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 같은 그런 짓들을 해 왔던 거지 사실상.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쪽에서요. 그 정미경 같은 최고위원 이준석 엄청 디스를 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뭔가 남겨둬야 될 카드를 인간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계속해서 지르니까 이준석 그렇지. 윤석열 와서도 결국에 여론조사를 안 받겠다고 하고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받는 신중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면 여기에 여론조사를 빼고 단판을 짓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계속해서 한 이야기는 이런 방법 다 대꾸도 없으면서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안 대표님 후보 양보하십시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약에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면 근데 이준석은 또 그게 끝나고 나서까지 저렇게 조롱을 하잖아요.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뭐 한 번이라도 더 여론조사 뭐 아니 단일화 같은 걸 이야기한다면 그건 사람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안철수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핵심은 이 단일화가 깨진 책임은 너한테 있는 거다. 윤석열 너한테 있는 것이고 만일에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그 책임도 윤석열 너한테 있는 거니까 이걸 확실히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권 교체에 대해서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 열망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았던 건 안철수다. 그걸 왜 우리한테 책임을 묻느냐. 우리는 끝까지 협상하려고 하는데 왜 당신이 파토를 내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당내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을 가지고 정말 유가족을 조롱하면서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스스로 지발성 찍은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은. 진짜 이게 국민의당이 이준석에게 극렬하게 분노하면서 절대 이준석을 다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선을 넘어버린 거거든요. 사실 돌아가신 분이 국민의당 지역위원장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끝까지 가겠다라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유지, 죽은 사람이 살아서 이루지 못하고 남긴 뜻. 그 안철수 선거운동원이었으면 안철수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분의 유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그거는 다른 당의 당대표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게 아니고 그런데다가 이준석 같은 사람은 사실은 당대표 제1야당이 당대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만나면 굉장히 다시는 안 만나고 싶은 부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특히 댓글 분위기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안철수 긴급 기자회견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 안철수를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서를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지만 안철수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건 어떻게 격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안철수를 진짜 지지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응원 댓글을 단단 말이에요. 그 반대로 이준석이 방금 보여줬던 그 영상 있잖아요. 그 조롱하는 유족을 그 고인을 조롱하는 그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 정말 쌍욕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이거는 이준석의 긍정적인 게 없어요. 예, 이준석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뉘앙스조차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정치적 언어라는 게 있거든요. 애도한다, 힘내시라, 뭐 그러면서 충분히 그 뜻을 받겠다 같은 정치적 언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회적 태도야. 정치인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태도라고. 근데 얘는 진짜 초딩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분이 유서 써놨답니까? 이게 당대표가 할 말이야? 아유, 정말, 아이고. 정치 생명은 뭐 저는 안철수 후보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민주당과 단일화는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완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완주해서 자기 정치적 지분을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네. 지금까지는 자기 지분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반사 효과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얻어냈잖아요. 근데 이제야말로 진짜 안철수 정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 스스로 밭을 일궈서 자기 지분을 확보하는 노력을 한번 해야죠. 예.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선거운동 막 시작하는 즈음에 이제 부인이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다행히 김유경 교수가 완치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선거운동 현장에 직접 다시 나와서 이렇게 선거운동 시작이 바로 이거였어요. 검체 채취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무슨 자기 말을 안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이 뭐 실패를 했느니 막 이런 소리 했지만 백신 다 맞고 지금에 와서는 오미크론에 감염이 돼도 중증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그때 자기 와이프 기저질환 있는데 어떡하냐 막 거의 막 울듯이 나왔던 사람이 지금 완치되고 나와 보니까 잠깐만요, 마차님. 열받아. 안철수 후보 좀 챙겨줍시다. 격려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네, 완주할 수 격려합니다. 있도록. 네. 그러니까 순간 섬찟했네. 아주 내 의도하고는 다르게 가시는 거. 마무리는 격려로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쨌건 간에 이런 거 있어. 여러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나라고 생각하잖아. 지지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럴 때 지지자들이 모욕감을 가지면 선거운동에서 상대방을 극렬히 공격하게 되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안철수하고 윤석열 단일화가 끝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기는 하지만 단일화를 해도 이제 의미 없는 상태로 사라지는 거지. 근데 저는 이런 과정은 지지자들이 느끼는 모욕감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서 써놓고 죽었답니까? 이게 말이 막걸리예요, 진짜.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송영길 대표 잘하는 거예요. 안철수 계속 떠받들어주잖아. 어떤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윤석열로 가는 것보다는 이재명 후보로 가는 쪽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건 잘하는 거지. 네. 아무튼 이준석이 큰일 했구나, 이제 나라를 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안철수 화이팅입니다. 이준석도 화이팅! 힘내자! 자.